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수요일 12시를 막 넘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병철 변호사께서 출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난 주일에 이병철 변호사가 이 시국 진단을 하면서 저처럼 하지 않고 아주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특히 모택동의 게릴라 전법과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이 주체 실세들인 586 이른바 종북주사파들과 사상과 행위 양태를 비교해 갖고 분석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처음 듣는 얘기다, 많이 배웠다, 이런 이제 호응을 보내주셨는데 이 변호사도 댓글 많이 보셨겠죠? 네,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그만큼 이 변호사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 우선 첫째로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신문에 보니까 검수완박법은 문재인 정권 내내 반기를 든 윤석열 총장과 그 팀을 몰아내버리고 필요에 따라서 늘 써먹다가 토사구팽시키고 이제 칼끝을 자기들에게 향할 것 같으니까 이걸 토사구팽했다. 그래서 이 일련의 위헌적인 법률을 위헌적인 절차로 통과시키고 서명 공포한 최고 꼭대기 공범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이 변호사 평가를 한번 듣고자. 일단 검수완박은 이제 공포가 됐고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보수 중도파 진영이 현재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자꾸 돌이켜서 실효성 없는 논의를 하는 것보다 미래를 향해서 특히 임박한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지방선거 승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2년 후 총선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2년은 금방 다가오고 그리고 5년 윤석열 정권 5년도 굉장히 빨리 지나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해야 되는 그 전술적 문제와 그리고 5년 후 집권 재창출이라는 전략적 문제를 이제는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냉정하게. 휩쓸리면 안 되고.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적 조건 하에 이 대한민국 정치의 법칙에 대해서 정확히 법칙성을 뽑아내야 된다. 그래야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최근 2개월 동안 이 대한민국의 역동성이라는 게 제가 그리고 그 국민들이 정말로 1등 국민이다 하는 걸 여실히 증명한 것이 지금 인수위 시절 2개월 동안 인수위 시절은 그냥 허니문 기간이고 과거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개월 동안 국민의 민심이 15%가 급변한 게 이 사건이 벌써 3번의 급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용산 집무실 이전 때문에 급변이 있었고 현재도 그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역시 검수완박이죠. 민주당 쪽에서 모택동 담담 타타 담담 전술로 이 검수완박으로 치고 나왔는데 이거를 야히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여기 적들의 계략에 덫에 말려가지고 권선공 원내대표부터 덫에 말려서 어마어마한 지금 민심에 이반을 가져왔고 15%의 민심의 추락이 있었습니다. 굉장한 위기 상황에 지금 몰렸었는데 그게 한 일주일 열흘 전이죠. 그러나 다시 민주당이 국회에서 수많은 꼼수와 불법 탈법으로 드디어 어제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위헌적 공포를 함으로써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또 15% 이상 폭락을 했어요. 폭락을. 이런 큰 급변이 지금 2달 새에 3번 일어났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지방선거를 지금 한 달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약 20일 정도 남았죠. 그런 상황에서 이 3가지 급변에 지금 마지막이 민주당 지지율 폭락 상황에 있다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지방선거 일단 승리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이 법칙성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은 이 정치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오만과 꼼수입니다.
오만과 꼼수는 국민들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이번 세 번의 정치적인 격변이 전부 다 오만, 독선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고 꼼수에 대해서 심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용산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독선적이다. 그리고 검수완박에 말린 저 권성동 원내대표 및 만장일치로 가결한 1시간 만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국민들을 무시하고 지네들 수사는 선거 공무원 수사는 다 빼버리고 이건 야비다. 그런 이 오만과 독선과 꼼수에 대해서 엄청난 심판을 했는데 민주당이 이제 그 오만과 꼼수에 덫에 걸려들었다. 야, 여기서 우리가 지방선거의 승리의 단초를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 잘못한 장소에 대해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지금 검수완박 사태가 일단하게 됐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 단은 사퇴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확보해야 된다. 지금 중도 보수는 저 왜 책임지지 않느냐라는 굉장히 또 의심스러운 이 역시 또 오만과 꼼수다라고 지켜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선 지금 해야 될 문제는 책임을 지어야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막스 베버의 책임 정치 하에 신념에 따라서 이번에 퇴각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렬하게 싸우면서 퇴각했기 때문에 신뢰를 다시 우리가 회복하는 전기를 마련을 했고 민주당의 대폭락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대충 넘어가자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책임을 지어야 된다. 그것이 지금 냉정한 국민들의 현실적인 시선이고 이 현실을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된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제 날치기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수완박법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 그 합의한 안을 양당의 각각 의원총회에서 추인했다. 그러니까 이런 법안을 내가 통과시켰다. 이게 잘된 일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일반 국민들, 그러니까 이 정권을 비판적이고 검수완박을 비판적으로 보는 국민들은 이게 어이없는 소리를 지금 질러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어이없는 소리를 질러대게 명분을 준 게 권성동이라는 사람 아니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이 6월 1일 이게 지방 총선거를 두고 이게 호재인데 호재의 상당 부분을 권성동이가 자의적인 행동으로 깎아먹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국민의힘당이 어떤 대응책을 세워서 권성동을 물러세우게 할 것인가? 제가 이제 한 가지 우리 역사적 사례를 좀 살펴보면 저는 그 6.25 전쟁을 우리가 잘 분석하면 대한민국 정치, 현재 우리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나 그 법칙을 찾아낼 수 있다. 자, 권성동 그런 원내대표단을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 6.25 전쟁 때 또 역시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메가드 사령관의 위대한 작전이 성공했지만 그때 우리 진영이 오만에 걸린 거예요. 너무 오만해가지고 그냥 북진을 했다고. 그러니까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왔을 때 굉장히 이제 대역습을 당한 것이죠. 그때 보면 이 낭림산맥이 남북으로 200km가 내려와 있고 거기가 개마고원이죠. 그 전선이 두 개도 갈렸단 말이에요. 서부전선, 동부전선. 이 동부전선에서 그 유명한 장진호 전투가 있었습니다. 장진호 전투. 요즘 그 국민들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장진호 전투에서 그 미국 최고의 부대인 미 해병 1사단, 일본을 괴멸시킨 그 미 해병 1사단이 투입이 됐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사단이에요. 그 미 해병 1사단을 이끌었던 장군이 스미스 장군입니다. 미국의. 정말로 위대한 장군인데 이 스미스 장군 위에 군단장이 알몬드 장군이라고 이분이 기회주의자였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지략도 없고 중공군은 없다. 그거는 허점보다 무조건 그냥 올라가라. 영하 30도, 40도인 1300 고지의 외길에서 양쪽에 협곡인데 이미 중공군은 다 협곡에 들어와 있었고 이제 공격만 노리고 있었는데 그 알몬드 군단장의
그 지략이었고 무책임한 그 지시에 따라서 일단은 스미스 장군이 2만 5천 병력을 데리고 외길로 장진호까지 갔으나 이 지혜로운 스미스 장군이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 명령을 불복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략적 후퇴를 이제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할 때 대습격이 시작되었고 15일 동안 우리 미 해병이 10,000명이 동사에서 얼어 죽은 사람이 6,000명, 전사자가 4,000명이었습니다. 미국은 그 당시 국가배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그러나 스미스 장군은 비행기로 탈출하고 나머지는 다 포기하라라는 또 알몬드 장군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모든 병력과 부상자와 우리 피난민까지 전부 다 이끌고 흥남 철수를 기어이 성공을 시켰던 겁니다. 이걸 보면 그 알몬드라는 정말로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군단장, 그러나 정말로 군인으로서 모든 책임을 졌고 피난민까지 우리가 여기 미국에서 이 조선까지 와서 싸우는 이유는 저 피난민들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부상자들까지 이끌고 탁월한 그 전략을 가지고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그 작전을 성공시킨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군 기자가 후퇴하느냐라고 하니 후퇴가 아니다.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진격한다. 그 스미스 장군의 사례를 보면 알몬드라는 사람은 이런 기회주의자와 이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사람이 얼마나 전쟁을 엉망으로 만들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느냐 라는 걸 잘 알 수 있고 역시 그 흥남철수 이후에 알몬드는 좌천됐습니다. 그 책임을 엄격히 물었던 것이죠. 이러한 스미스 장군 같은 분을 발탁을 새로 해야 됩니다. 예,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월 1일 지방총선거를 윤석열 당선에 이제 곧 대통령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를 옹호하는 국민의힘당과 이제 여당이 되니까 여당 세력들이 전술적으로도 문재인, 이재명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서라도 이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이제 6.25 전쟁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이제 제거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제1 제거해야 할 그 걸림돌이 권성동이에요. 권성동은 그냥 물러선다 안 되고 본인의 그 실책이 본인은 원래 합의안에 그 확신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석고대죄를 해야 돼. 석고대죄. 야합이라고까지 하니까. 그 야합했다는 소리까지 들으니까 석고대죄를 하고 눈을 펑펑 쏟아서 권성동 교수 때문에 국민의힘당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정체되거나 까먹은 이 부분을 이게 회복을 해야 돼. 지금 검수완박법안을 두고 국민투표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6월 1일이 국민투표지 그게 뭐냐 이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 6월 1일 지방총선거 이게 국민투표인데 그 국민투표에 압승을 하기 위해서는 걸림돌을 제거해야지. 그게. 사실은 원내대표에서 사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 사변을 일으켰으면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그 원내대표단 소속 부대표도 있고 부대표도 있고 이 협상 야합에 같이 참여했던 최소한 3명 권성동 원내대표 그다음에 그 수석 그 부대표 송은석 그 국회의원, 그다음에 박형수 의원, 박형수 의원도 검찰 출신이에요. 예, 우리 그 이재명 특위 그 위원으로도 뭐 있었는데 일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그 사람도 이 3명은 원내대표단에서 사퇴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제대로 된 나라라면은 의원직을 사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끝까지 버티고 한다면은 지방선거의 참패는 불보듯 뻔하다. 그리고 이 중도 보수, 특히 보수 지지층들의 이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윤석열 당선자께서 이 민심을 정확히 읽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묻는 조치를 할 때에 윤석열 이제 대통령의 지도력이 확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매사의 타이밍인데 정치에서도 타이밍이 중요한데 어제 이 국무회의에서 이제 통과시켜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서명 날인했으니까 어제 오후나 늦어도 오늘 오전에 권성동 이가 뭐 부대표 뭐 나머지 둘까지는 그렇고 권성동은 석고대죄하고 원내대표를 사퇴해야 되고 물론 이 변호사 말씀 듣고 귀가 번쩍하는데 이원직도 사실 사퇴해야 돼. 이원직.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이 실수에 대해서 처절하게 책임지는 그렇습니다. 모습을 보여야 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촉구하고, 그 다음에 이 후폭풍이 문재인, 이재명 권력 실세들에게 이 후폭풍이 없지 않겠지. 역사적으로 역사라고 하면 50년 100년 뒤가 아니라 가까운 역사, 뭐 두세 달 뒤 6.21 지방선거 결과 가까운 세월 안에 이 사람들에 대한 후폭풍은 어떻게 나타날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검소한박 파동 때문에 국민들의 민심이 그렇게 일어난 사실 핵심적인 목표는 지난 5년 동안 이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그 이재명, 문재인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처단의 요구입니다. 물론 정치적 보복 수사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현재 이제 검찰은 되지도 않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청이나 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문재인을 잡아가야 되는 게 검찰인데 문재인이 내 잡아가시오 거부권을 행사하겠냐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국민의힘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해 달라. 검찰도 마찬가지. 제가 이 사람들 얘기는 적한테 간청한다는 건데 그건 김정은이한테 핵무기를 포기해달라고 간청하는 걸로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냐.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사를. 검찰은 그런 짓보다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이재명을 수사를 하고 이재명 수사는 90%가 다 완성이 돼 있는 겁니다. 대장동 수사는 중앙지검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력의 개소리를 듣는 거예요. 백현동 수사는 우리 이재명 비리특위에서 다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대검이 안 하고 경찰청으로 떠넘겼어. 그 다음에 성남FC는 지금 경찰이 이제 엊그저께 압수수색에 들어갔잖아요. 경찰은 움직였어. 근데 검사는 만회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수원지검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우리 특위에서 항의 방문까지 했는데 현재 역시 수원지검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냥 자연인이에요. 권력자도 아니에요. 왜 수사를 안 하냐 말이지. 검찰은 그 뛰어난 수사력을 주장만 하지 말고 우리가 권력의 개가 아니다. 우리는 정의의 구현자다라는 것을 실력으로 수사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다시 검찰에게 수사권이 부여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수사는 지금 남아있는 4개월로 충분합니다. 둘째, 5월 10일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면 문재인 적폐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미 다 수사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4개월이면 숨어있는 대장들 잡아내는 것은 충분한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일단 수사를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지금 중도 보수 국민들이 그렇게 여론하는 이 적폐들, 이 나라를 망친 이 역적들에 대한 처단을 반드시 법에 따라서 증거에 따라서 그것을 지금 즉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어제 발효가 됐으니까 어제로부터 4개월이 지나면 이제 검찰이 6대 범죄 수사 대상에서 4개를 경찰에 넘기고 부패와 경제와 부패만 경제는 남는데 넘기는 그 중에 선거사업하고 공직. 그러니까 이 공직이라는 게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도 공직자로 다 취급되고 이래서 직권남용 이런 거죠. 검찰 수사에서 피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변호사 말대로 내 체험에 의하더라도 앞으로 4개월 120일입니다. 대장동 사건이라는 거 전혀 지금 조사 안 한 게 아니고 그게 이재명 소환만 남겨둔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스톱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니까 하나도 이상할 거 없어. 네. 나는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 왜 이재명을 소환 안 하느냐. 현재 나타난 자료만 갖고 영장 청구하라고 내가 주장한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120일은 거의 충분하고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도 그 꼭지에 임종석, 문재인 그렇습니다. 이것도 문턱까지 그것만 와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도 대통령이 명령한 거 다 나와 있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거는 또 다음 문제고 우선 이것만 갖고 이게 이재명, 뭐 문재인 그리고 청와대 관련자들 4개월 동안에 충분히 수사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되면 지시해야지.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이렇게 수사가 거의 마감 단계에 있는 사건들은 신속히 하라고 대통령 지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 및 책임, 정말로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국민들이 미안할 정도로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주고, 두 번째, 6월 1일 전에 검찰이 신속히 수사해서 이재명을 소환해야 됩니다. 그렇게 검찰의 능력을 보여주면 지금 좌파는 완전히 똘똘 다시 이제 결집하고 있어요. 예, 지금 우리 중도우파는 회의에 다시 중도우파가 완전히 결집해서 그렇게 된다면 지방선거는 굉장히 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변호사가 아주 요점을 정리해 주셨어요. 국민의힘당은 권성동을 석고대죄, 나아가 이원직 사퇴까지 시켜서 6월 1일 지방총선거가 이게 국민투표다. 이게 금수완박에 대해서 국민의 신임을 가부를 무는 국민투표 성격으로 승화시키려고 그러면 이게 권성동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 다음에 앞으로 넉 달 동안에 이재명 문재인에 대한 그 현재 주요 피의 사실은 충분히 현재의 검찰이 조사를 할 수 있다. 요 두 가지로 요약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